안녕. 자, 이제 정보 규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보 규제입니다. 이제 정보 규제를 지금 하는 맥락은 뭐냐면 이제 시장 실패가 있었고요. 자, 이제 정부 실패가 있었죠. 행정과 경제에서.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공공재에 대한 얘기 있었고, 공공재가 여기는 과다 공급되고 있다, 여기는 과소 공급되고 있다 라고 얘기했죠.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이제 규제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규제를 하려고 여기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정부 실패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부 규제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규제를 나누는 다양한 규제는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우리 규제를 내용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규제는 내용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자, 경제적 규제 다시 흔히 말하는 협의의 경제적 규제와 독과점 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라고 얘기하면 협의의 경제적 규제, 주로 이제 진입 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이 경제적 규제는 20세기 초반에 시장 실패가 발생했던 1929년에 그것이 촉발되었지만 우리 19세기 후반부터 경제적 규제가 우리 시장 실패가 논의되었죠. 사회적 규제는 우리 환경 오염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그죠? 아주 예전에 시간 많이 나왔죠. 사회적 규제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진입 규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편의점에서 우리 지금 상비약을 좀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걸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진입 규제죠. 전형적인 진입 규제인데, 자, 이러한 진입 규제는 시장에 대한 불신, 즉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왜 못하게 하는 것이 왜 시장 실패인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냥 사실 우리 약사 집단이 그냥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약사 집단이라는 이익 집단이 존재하고요. 자, 이익 집단들이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 국회의원하고 관료들하고 서로 로비 압력을 해서 이 세 행위자가 서로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로서 규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실패가 아니지만, 자, 독점과 과정은 우리가 공부 독불점 할 때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과점 규제는 시장 실패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로비죠, 로비. 이걸 우리가 포획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의 우리가 렌트라고 합니다. 그죠? 렌트가 우리 지대인데 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이른바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로비와 압력을 하는 행위를 렌트 시킹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관료들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거나 자리를 보정해주면 그게 포획됩니다. 그죠? 규제 포획. 지대 추구 행위와 규제 포획의 결과죠.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독과점 규제는 이 시장 실패 근거죠. 이거는 비차별적 규제입니다. 5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인데요. 50% 이상 넘는 기업 A, B, C 모두 다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규제하죠. 설령 B기업이 대통령 친인척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차별적 규제죠.
관료들에게 재량권이 없죠. 포획 가능성이 없죠. 봐줄 수가 없잖아요. 법에 딱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을 촉진하죠. 경쟁을 촉진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힘센 집단 기업하고 힘이 약한 집단을 서로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하고 힘이 약한 기업하고 서로 이쪽을 많이 제한해서 이쪽하고 이제 서로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면 소비자 이익을 좋아지죠.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사회적 규제는 환경 규제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비차별적 규제죠.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오염 수치를 10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업도 다 해당되기 때문이죠. 비재량적 규제고 포획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공익 집단들이 NGO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규제 포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경쟁과 무관합니다. 그죠? 그렇죠. 완전 잘 되네요. 무슨 얘기냐면, 자,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이 둘은 A와 B라는 기업이 있으면 너는 진입하지 마, 너는 해 이거죠. 독과점 규제도 똑같습니다. 너는 독점 기업이니까 뭐 하지 말고 독점 규제 아니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르게 대우하기 때문에 경쟁을 억제하거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자 여기는 A 기업하고 B 기업하고 모두 다 오염물을 똑같이 방류해라고 하죠. 너는 A 기업은 오염물을 더 방류하고 B 기업은 덜 방류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하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하거나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경쟁과 무관하죠. 자, 최근에는 이 규제의 방식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옵니다. 간접 규제는 시장 유인적 규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준수자와 미준수자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MSG 그죠? 이걸 직접 규제는 이제 내년부터 MSG는 금지한다. 오로지 이것을 준수할 것만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없죠. 근데 MSG에 대해서 기업에게 성분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성분 표시를 하게 되면 그걸 보고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성분 표시 보고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자, 간접 규제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권이 있죠. 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선택했을 때는 보상을 하고요. 선택하지 않을 때는 처분을 하는 거죠. 정보 제공이 있고요. 품질 인정 규제, 등급 사정 규제, 제품 표준화 규제가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을 담보하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유도적이고 신축적입니다. 이게는 대상자에게 선택의 재량이 있습니다. 보통 경제 규제는 간접 규제가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령 지시적 규제는 무조건 준수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규제 대상자에게 재량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료들에게는 처벌에 대한 재량이 있죠.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 규칙, 명령, 처분이 있고요. 대상자는 오로지 규제 준수만 요구되고 맞죠? 규제 대상자에게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간접 규제보다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보이고 모두 다 금지하니까 그죠? 벌칙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보이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5인 이상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뭐 이걸 우리가 안 따라도 상관없지만 갑자기 이제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무조건 준수해야 되니까 직접 규제가 되죠. 여기는 자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바쁘면 내가 또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제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5인 이상이면 뭐 직계 가족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직접 규제는 되게 경직적입니다. 그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스크롤 기능이. 자, 그럼 공동규제나 자율규제는 뭐냐? 공동규제나 자율규제는 공동규제, 자율규제, 규제협의 다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제 주체는 정부인데요. 예외적으로 정부가 규제 권한을 피규제 집단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피규제 집단이 스스로 알아서 규제하는 경우를 자율규제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변호사, 우리 간에 많이 보는 거죠. 변호사들에 대한 규제는 변호사들이 직접 합니다. 그죠? 자, 뭐 법무부라고 얘기할까요? 법무부인지 모르겠는데 법무부가 변호사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또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 두 개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관료들이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에게 너희들에게 너 집단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사실상 큰 틀에서는 정부가 정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집단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지수적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죠? 적어도 의사나 변호사를 제어하려면 그죠? 공무원도 의사여야 되는데 의사 많이 없죠, 그죠? 한편으로 피규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것 같아서 스스로 먼저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좀. 결국 이런 경우에는 공평성을 침해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는 하는데 왜 다른 직종에서는 이게 안 되냐? 왜 의사, 변호사는 해주는데 다른 전문 직종은 자기들에게 규제 권한을 안 주느냐? 이런 얘기죠. 왜 이제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의사, 변호사 사이에 이제 서로 규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큰 틀에서 협의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규제 협의라고 합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집단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자율규제라고 그러고 큰 틀에서는 법무부가 변호사에게 규제 권한을 변호사협회에게 규제 권한을 줄지 안 줄지는 자기들의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죠. 사실상 큰 틀에서는 공동규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법무부가 큰 틀에서는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전문 직종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규제, 규제협의, 자율규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험에 좀 많이 놉니다. 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규제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렇게 이 펜 태블릿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요 펜 태블릿에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끝인지 필기가 잘 안 되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기업이 있을 때 기업에게 어떤 시설을 어떤 생산 요소를 꼭 쓰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산출, 오염물, 오염수치, 산출물의 오염수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생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자 이제 기업 활동이 투입, 전환, 산출이 있을 때 한 곳에만 규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디를 규제하는 게 좋을까요? 투입 규제나 수당 규제는 생산 요소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생산 요소. 그래서 투입 규제죠.
생산요소, 생산물에 대해서 생산요소나 생산물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생산요소나 생산물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오염물 저감 시설, 특정한 원료를 꼭 사용하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과장 규제나 산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과나 사회적 목표치를 규제해 놨습니다. 이런 걸 안전한 투입물을 썼기 때문에 산출물도 성과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썼는지 금방 볼 수 있으니까 저감시설 어떤 시설을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교재 파악이 용이해요. 수능을 확보할 수 있죠. 단점은 만약 이러한 생산적으로 썼는데 정말 오염물이 많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규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업의 부담만 초래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요. 자, 사회적 목표치 성과 기준 요겁니다. 여기만 하고 요거는 안 하는 거죠. 자, 네가 어떤 원료를 쓰거나 어떤 시설을 사용하거나 내가 묻지 않겠다. 단 꼭 0.5% 이하의 오염물만을 배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비나 생산 과정에 과감하게 자유를 기업에게 재량을 부여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죠.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기준 이하로 하는 것. 투입물이나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거죠. 기업들이 수단이나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역시 근데 0.5가 어떤 집단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어떤 집단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표치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과정 규제죠. 햇섭 아시죠? 햇섭 식품이라든지 식자재에 관해서 햇섭 마크가 있으면 생산 과정에서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이라는 이 생산 과정에서 일정한 유해 요소를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위생 관리, 즉 생산 과정에 대해서 보겠는 것처럼 이번에는 생산 과정에 규제를 하고 우리 투입이나 산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생산 요소나 투입 요소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설을 의무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고요. 사회적 목표치를 설정하기 어려웠는데 이거는 규제를 안 하니까 이제 사회적 목표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사회적 목표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햇섭이 그냥 바로 출제됐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시험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규제를 해야 될 때 어디 투입 요소에 잠깐만요. 자, 규제를 해야 될 때 투입 요소에 규제를 하게 되면 재량을 박탈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시적이죠. 그러나 산출 규제를 하게 되면 재량을 부여할 수 있지만 사회적 목표치를 설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규제 방식은 투입 규제도 하지 않고 산출 규제도 하지 않는 햇습과 같이 생산 과정별로 일정한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규제가 좋습니다. 그것은 투입 규제의 문제점과 산출 규제의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JQ13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파이팅!